지금 국민의힘이 호남을 향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쓰셨네요. 3천만 원을 군대 다녀온 분들한테 지급하자. 정세균 전 총리는 금액이 더 올라갑니까? 그렇죠. 금액이 1억으로 올라가. 1억 올라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봉로스님. 예. 오늘 전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애입니다. 구애요? 네, 사랑을 갈구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네. 구애란 작품인데 요즘 정치권에서요. 뭔가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구애라는 작품 두 작품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 오늘 작품은 좀 뭔가 절절하게 절절합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작품 함께 만나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작품 보면 초면이네요. 예, 이탈리아어가 빈센조 카비앙카.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사랑을 막 갈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정치권에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누굴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저 남자 같은 마음을 잘 그렇습니까? 알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호남을 향해서 애정을,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국민의힘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초선 의원들이 한 명도 아니고 단체로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호남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아마도 예. 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울산 4선을 했고요. 울산 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당 대표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보십시오. 뭐 다 영남 쪽에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호영 전 그렇죠. 대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영남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대선이나 아니면 정치 상황에서 봤을 때 중도층을 끌어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호남형을 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초선 의원들도 그 영남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함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이 약간 다릅니다. 가는 날이 언제냐면 10일이에요. 10일 날 가는데 10일 날 무슨 일이 있냐면요. 광주에서 재판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재판이요? 항소심이 열리는데 전두환 씨가 네.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했잖아요. 사자 네네네. 명예훼손 사건인데 이 항소심 재판이 10일 날 열립니다. 그날을 딱 택해서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지금 초선 의원들을 대표하는 조수진 의원이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5.18 폭동 이런 망언을 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2019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신이 어디에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예. 원내대표가 나경원 두 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김순례 이런 분들이 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맞아. 그때 처분도 제대로 못 내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호남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이게 너무 극우 정당이 아닌가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네. 김정인 전 위원장이 그 5.18 광주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맞습니다. 사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비대위원 되고 나서 3번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공을 들인 거죠 사실. 거의 민심 잡는 데 좀 효과가 예. 있었나요? 호남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긴 좀 의문입니다. 호남 분들이 그걸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이게 중도층 확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 중도층, 호남 지역에 살지 않지만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중도층들이 봤을 때는 극우 정당의 모습을 좀 퇴색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중도 확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분석이거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에 나와서.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갔다.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초선 의원도 그렇고 지금 그 원내대표도 그렇고 가는 모습을 보니 아마도 다시는 5.18 망언 같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선에서도 5.18 또는 호남에 대한 구애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뭐 댓글상으로는 이 정치 쇼에 불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의 글도 올라오는데 예. 저는 사실 뭐 이 정도도 예. 많은 발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두 번째 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찾는데 어려웠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거 헝가리 젠 카슈콜.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 이름하기도 힘들어요. 발음하기도. 어렵게 찾으셨네요. 힘들었습니다. 4시간 걸렸습니다. 작품 찾는데. 자, 그럼 민주당의 구애 어떤 방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애를 하는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 그리고 20대, 20, 30대 청년들을 향한 구애가 이루어지고 있고 뒤에 두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멀리서 보고 계시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 전 총리.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2030을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뭔가 좀 구애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되겠네요. 지지율 순으로 가보죠. 네, 그럴까요? 이재명 지사부터 가볼까요? 네, 이재명 지사가 오늘 또 언론에 또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 현장에 뛰어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하고 4년간 세계 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 옆에 있는 분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걸 또 언론이 탁 캐치를 해서 이걸 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쓰셨네요. 이걸 마치 공약인 것처럼 또 여러 가지 포퓰리즘이나 이런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재명에서 비유를 한 거죠. 비유를 예. 한 거예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도 받고 또 정부가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국립학교든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한 돈으로 대학생들이 일정 부분 좀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가신 분들도 그런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세계 일주하도록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건데 형평성 차원에서 드리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는 갑니다. 2030이 어떻게 구애합니까? 어떻게 구애했냐면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3,0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 정착 자금 3,000만 원을 군대 다녀온 분들한테 지급하자. 이게 이제 제안이고요. 사실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군 가산점 문제 이게 위헌 소송 이미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군에 갔다 오신 분들 3,000만 원 들여서 사회 정착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어쨌든 지금 1,000만 원, 예, 3,000만 3,000만 원 원. 금액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는 금액이 더 올라갑니까? 그렇죠. 제일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금액이 1억으로 올라가요. 1억 올라갑니다. 1억으로 올라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20년 동안 정부가 적금을 넣어줘서 신생아가 20세가 될 때까지 1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국민. 그러니까 신생아, 예. 신생아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출산율이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얘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 낳으면 교육시키고 기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출산율도 올리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돈을 적금을 넣어줘서 그게 이 20살이 되면 1억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의 그 의원들도 네. 2030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2030이 이번에 잘 아시지만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원인이 됐거든요. 오늘 그래 초선 의원들 모임 있잖아요. 더민초라고. 네. 거기서는 2030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결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발언만 나오고 주장만 나오고 실제 실행된 건 없고요. 이게 실제 무슨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선을 앞두고서 이런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30을 붙잡지 않으면 대선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2030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2030 청년들의 반응은 아직은 시큰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보통 이제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뭘 물어보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정당을 꽂아라. 비호감도. 예. 1등이 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비호감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2030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 살펴봤죠.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예. 와,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돈 10원도 안 쓰고 있는데 지지율 잘 나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까? 기다려 보시죠. 민주당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구애를 해야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발적으로 또는 일회성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취업, 집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20, 30대가 어떻게 사회에서 잘 적응해 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또 하나는 그 청년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리고 나서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선거가 무섭긴 무섭네요. 그럼요. 예, 보궐선거 끝나고 정말 2030한테 언제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사실 그간 청년들이 너무 소외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복로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